안녕하세요. 존비즈 글로벌의 존입니다. 오늘은 외국 입국 심사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국에서 20년간 이민법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민법 분야에서. 그리고 영국 내무부에는 이민법 전문가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영국 이민은 거의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 영국 이민센터에서 이민자들을 돕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람들을 이제 돕습니다. 입국하다가 거짓말로 붙잡혀 갖고 이 추방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입국심사와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국심사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처분을 대게 해요. 거짓말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돌려보내요.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났을 경우에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순한 조치예요. 그냥 우리가 입국을 거절한다.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입국을 거절한다 해가지고 레터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입국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추방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앞으로 10년간 영국 비자나 입국이나 이런 것은 서스펜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자를 신청하면 자동 거절돼요. 영국에 입국하다가 그 기록을 딱 발견하면 자동으로 입국 거절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입국 심사할 때에 문제가 되었으면 출국하기 전에 그 편지를 줘요. 그럼 그 편지에 10 years automatically refused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영국에 런던을 입국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한 거거든요. 영국은 세계 비즈니스 1번지라서 취업을 하게 되면 영국으로 출장은 굉장히 많이 와요. 왜? 영국에 3개의 물건 창고가 영국에 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굉장히 출장을 많이 오는데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되다 보면 취업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알아야 돼요. 자기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거짓말인 줄을 모르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뭐 이 정도 갖고 뭘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심사관은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 친구 있느냐라는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한 고객은 추방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 이사님, 영국의 지인한테서 이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아주 그건 단순한 건데, 영국에 아는 사람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과 이런 것들이 다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분류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데 2시간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애가 타는 거죠. 그 비행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입국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직도 입국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픽업을 나온 사람이 이민국 안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누구누구 찾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는 당신 누구냐? 아, 나 그 사람 친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안 나오니까 나는 전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 주소, 뭐 체류, 신분 뭐 전부 다 적어간 거예요. 이민국에서.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 들이댄 거예요. 너 친구가 픽업 나왔다. 너 아는 사람 없다고 했지 않느냐? 영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친구가 픽업을 나왔는데 너는 거짓말로 입국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 너는 입국을 허락해 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영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10년간 디텐션을 주겠다라고 하는 레터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단순한 얘기 한마디만 가지고 10년간 입국 거절을 당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첫 번째, 두 사람이 입을 맞출 때 픽업을 나오는 사람이 돈을 받고 픽업을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픽업비를 뭐 50파운드든 100파운드든 멀리에서 픽업을 나온 거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택시 운전 라이센스가 없어요. 택시 운전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이민국에서 정부 관료죠. 그 사람한테 나는 단순하게 영업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한테 아무 인포메이션을 안 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안에 전화했을 때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다, 택시 운전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라이센스 문제가 걸리니까 친구라고 해버린 거예요. 글쎄요, 이제 내부 관계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친구다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디텐션을 받은 거고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뭐 유학원에서 영국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라. 그리고 단순 방문이라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골치 아프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건데, 또 이제 어떤 한 여성, 다른 여성을 얘기를 해봅시다. 최근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분은 들어오다가 곤혹을 치렀어요. 50대 여성인데 자기 아들이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완전히 거지 취급을 받은 거죠. 그리고 혹시 영국에 입국이 안 될까 봐서 영어학교를 3개월짜리 스쿨레터를 끊어갖고 온 거예요. 요게 문제였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국에 왜 들어가느냐? 나 영어 공부하러 간다. 당신이 50대에 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30대에 이것을 끊어갖고 오는 경우는 괜찮아. fine.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50대 여성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끊어왔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일 처음에
나 영국에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어서 아들 옆에서 좀 밥 좀 해주고 한 3개월 있다가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3개월짜리 리턴 티켓을 보여줬더라면 fine.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는 영어 학교를 등록해 갖고 오면 더 좋을 줄 알고 영어 학교 스쿨레터를 등록해서 받아서 온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결국은 들어왔어요. 그러나 1시간 넘게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혼쭐이 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사님 어떻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혼냅니까? 앞으로 들어올 때 좀 편리하게 좀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진실되게 얘기해라. 간단하게 들어온다. 끝. 아들 만나러 왔으면 아들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들 만나러 오면서 혹시 붙잡을까 봐서 스쿨레터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의심스러웠던 거다. 또 한 분은 또 다른 사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민박집에 부킹을 해놨다가 그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민박집에 부킹을 해놨는데 이 민박집이 불법으로 민박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런던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불법으로 민박집을 하니까 민박집 주인은 자기 집 주소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또는 주소를 줬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뭐 물어보면 우리 집 주소 대지 마라. 수사 나오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인포메이션을 준 거예요. 어느 호텔에 부킹했다고 해라. 호텔에 부킹했다고 하면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입국심사 때 호텔 부킹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 이름이 뭐냐? 호텔 연락처는 어떻게 되냐? 쭉 얘기해 보니까 일단은 자기는 호텔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거기에 부킹되어져 있느냐? 라고 하니까 호텔 리셉셔니스트가 너, 그 사람은 부킹되어 있지 않다. 이 사람 너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실로 간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그 사람도. 결국 입국을 못했는데 그렇게 추방센터에 가서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민국에서 무슨 뭐 민박집이 합법적으로 하는지 불법적으로 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게스트하우스에 부킹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게스트하우스에 그 주인 이름하고 주소 주면 돼요. 전화번호 주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확실하게 줘버리면 처음부터 그 전화도 안 해요. 대부분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목적과 체류기간이 다른 경우, 그리고 체류기간과 자기가 증거하는 자료가 다른 경우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2개월 있겠다 라고 해서 입국심사를 했는데 비행기표 내놔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돌아가는 것, 이 비행기표가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2달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됐든지 2개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사실로 들어가면 괜히 이런 숙박 문제 갖고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입국심사에 좋은 것은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입국 거절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 준비를 안 해갖고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입국 심사에 곤욕을 치르지, 진실대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전에 찍었던 동영상에서 영국 외국 입국 심사 주의사항을 좀 읽어보면, 그걸 좀 들어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